DJ 그 저기 진동벨 소리. 지금부터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돼.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부장. 부장. 용받다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박영식 앵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우리는 정상 영업 중입니다. 정상 영업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모신 분이 계십니다. 아, 이 굉장히 핫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예. 예, 대선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시죠. 윤석열 대선 캠프 총괄 지원실장이셨던 정책 총괄 지원실장이셨던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또 검찰 조사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한 4시간 5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디 그러면은 창원지검 가신 거예요? 창원에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씻고 KTX로 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네. 또 그 조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근데 뭐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오셨다고요. 그럼 뭐 당연히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개했던 것들은 다 자료에 기초해서 그렇죠. 공개를 했던 거라서 예. 아마 저를 고소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긴장할 부분이 있겠죠. 고소한 사람들이 긴장하게끔. 근데 왜 교수님을 고소하죠? 고소한 내용이 그래서 어떤 제가 내용입니까?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공개했던 것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최소한에 아무리 제가 떠났어도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래를 그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해야 네. 같이 일했던 후배들을 끌어주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저만 홀연히 떠난 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보면. 그런 미안함이 인간적으로 있죠. 그래서 제가 사람 이야기를 지극히 경계를 하고 안 하려고 또 특히나 본질이 어긋나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를 난사를 하면 네. 남는 게 오빠가 누구야 뭐 이런 것만 기억에 남고 이런 것들을 제가 네. 경계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분명히 어떤 분을 특정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분께서 저를 고소를 하더라고요. 아. 정권의 실세라고 하시는 우리 분께서. 실세요? 신용환 교수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로 그렇죠. 지적한 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지금 하시는데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네. 우리 선거 문화에서는 자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신데요. 자, 오늘 교수님 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명태균 씨 녹취가 또 나왔어요. 아, 맞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저희가 그래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고 지금 이제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또 이제 자막까지 달아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정어리 TV에서도 그 녹취록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풀로 아무튼 저희가 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시간 전에 공개된 예. 따끈따끈한 녹취록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기 그 선수 아이가 김영성 서울의 그 유명 그 대법관 그 법관들 옛날에 그 했던 그 법무법인들 그 이름 딱 넣어갖고 첨부해갖고 판사들 압박하고 김영성 선수 아이가 그래갖고 그 잡혀간 놈들 무죄로 풀리라게 하고 그냥 거야. 그럼 김영선이 왜냐면 다 자기 그거거든 서울법대. 그러면 정치권에서 영양 판사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사들도 다 정치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명이 갈라지더라 아이가. 그거는 누가 있노? 김영선밖에 없었잖아. 왜가 김영선이 내보고 가는데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부탁을 해야 되거든 가서. 왜냐하면 이 판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섭외를 해요 저 사람은. 저 판사에 대해서 김영선이가 분석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게끔 저 사람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군지 걔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군지 그리고 사람이라서 판사도 사람이라서 전화 한 통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어디서 전화 왔는가에 따라서 막 정리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저 서부경찰서 아니 여기 뭐 하는데 안 그래도 뭐 하고도요 지검에 가갖고 창원지검장 만나갖고 지금 뭐 저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대 저 누구 저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그래가 뭐 한 방에 해결해 줬지 뭐. 그저 21일로 조사받는데 똘똘 말르라고 다 해놨던데. 여보세요? 네. 난데 거기 경남도 선관위원장한테도 좀 딴 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는 내가 회계 담당으로 네. 의원님하고 나하고 간에 그 자금 저기 무슨 오간 내역이지 외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 그리고 어디 이거 돈 어쨌냐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그거는 내가 다 개인적으로 했지 뭐 다른 그에 쓴 거가 없고 무슨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은 내가 그거 소명하겠다. 근데 내가 내 돈 쓴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돼. 김영선이가 내 욕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 선생님 욕하고 다니는데 김영선이 공정중개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에 저 지검자가 다 내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 내가 욕을 하대요 김영선을? 아니요. 김영선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에서 그거 해준 사람이. 네. 그치? 내가 그 지를 해꾸지 하더나, 지를 도와주더나. 도와주셔서. 경찰청장부터 해가, 여기 검찰부터 해가, 김영선 잡히가. 그거 다 충성면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선관위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어. 한 달도 안 됐어. 어떻게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하면 되나? 그래요. 아니,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이게 좀 뭐 맥락도 없이 쭉 나오니까 네, 네.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달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뭐 이런저런 사람한테 이제 야 내가 공천 줄 테니까 여기 나한테 쏘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걸려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또 자기는 또 여사하고 뭐 대통령과의 친분을 또 드러냈을 것이고. 근데 공천도 안 됐어? 빡쳐가지고 뭐냐 이거 대체. 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김영선한테 세비도 받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가고 수사도 받게 될 상황에서 그렇죠. 그 명태균 씨가 또 김영선이가 강혜경 씨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 입을 맞춰야 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지검 등장하고 경찰도 등장하고 뭐 선관위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발건 본인들의 어떤 그 선거법 관련돼서 고발건과 관련된 내용을 마치 명태균이 또 김영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명태균이 직접 뭐 창원지검장을 만났다니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창원지검장을 자기가 뭐 세웠다는 식으로 와, 얘기를 해.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와. 지금 이제 이 말을 하는 시점을 보면 맨 처음에 창원지검장 얘기 나온 게 2022년 6월 그렇습니다. 달이고요. 그 뒤에 게 2022년 9월 16일이던데 그러면 최소한 2023년으로 넘어왔을 때 이분들이 트러블이 좀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 앞전까지를 보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 그렇지. 그리고 명태균 씨의 이제까지 발언을 잘 보면 허풍을 조금 떨거나 과장은 있을지언정 팩트에서 아주 팩트에 없는 걸로 출발하진 않다는 거는 거의 공통된 의견이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말한 이 약간의 허풍은 있겠죠. 뭐 정말 친하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있겠지만 분명히 출발은 팩트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봤지만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같이 봤던 수많은 녹취가 대부분 5월 9일 것까지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께 별로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이후부터는 어떤 말이 잘못되면 다 탄핵으로 직접 갈 수도 있고 형사소추가 가능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직접 맞닥뜨리는 대통령 임기 시작한 거잖아요. 대통령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엊그제까지 나온 걸 보시면 거의 다 5월 9일 이전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그게 명태균 씨든 이준석 대표든 그 누구든 간에 이런 녹취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건 5월 10일 이후 거다. 그렇죠. 물론 이게 지금 강혜경 씨와 통화 거지만 지금 시점을 보시면 2022년 6월, 9월, 2023년 11월, 12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임박했다. 다른 부분들도. 이제 드러날 때가. 5월 10일 이후 것도 곧 터진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다가왔어. 여기서 더 한 가지만 더 번외지만 엊그제 보시면 윤한홍 의원 어쨌든 현재도 살아있는 실세죠. 그분이
명태균 씨와 어떤 일종의 거간을 한다고 네, 보면 네. 거기에 거간을 하신 분은 양쪽에 다 친한 분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도 녹취가 터지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콘크리트 20%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다. 어느 순간 5%까지 그냥 바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예. 칼날이 될 수도 있는데 벌써 이게 튀어나온다? 예. 곧 나온다라고 저는 그 확신합니다. 시점은 전혀 모르고 내용만 집중했는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은 5월 9일 이후의 거 이 지금 다 공개된 시점이 예, 다 예. 2022년 6월, 9월, 2023년 예, 예. 5월 다 이런 거네요, 진짜. 네. 그 교수님, 그 파일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대충 들었는데 네, 얘기할 수 네, 없습니까? 네,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성은 K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K. 네. 제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의 비서실장 김범준님인가요? 그분도 주로 아닌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아니다. 네. 아니다. 처음에는 그분 얘기가 많이 맞아요, 나왔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그분도 아니다는 쪽입니다. K 씨 누군가? K 씨? 네. 그런데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파일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 이 뒤것도. 예.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관리를 나름 잘했겠죠. 그 본인이 그 뒤건 안 나간다는 확신하에 감춘 거잖아요. 네. 지금 명태균 씨 쪽에서 그러니까 네. 강혜경 씨랑 통화한 거 외의 걸로 보면 다 5월 9일 이전 겁니다. 네. 마지막 나온 게 대통령 육성이잖아요. 네. 예, 예. 김영선이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한 게 네. 5월 9일 5월 겁니다. 9일이죠. 예. 그건 강혜경 씨한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운전기사. 그렇죠. 아니 운전기사도 아닐 거예요. 운전기사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그 아닌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혹시 그 K 씨가 그 윤석열 녹취 네네네. 그분입니까? 그걸 녹음한 사람입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게 보면 어. 아마 정말로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5월 10일 이후 거는 네. 파괴력이 크다. 그걸 언제쯤? 명태균 씨도 알고. 이제 구속됐더라도 뭐 네.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이 정권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이냐면 제가 농담을 하나 드렸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네. 불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네. 미륵보살 비슷한 네네. 거.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기자분께 빨리 저 IoT 요새 기술도 좋으니까 예. 저 불상 찾아서 그 불상 밑에를 가봐라. 어. 이분이 굉장한 심리전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장 가깝고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숨겨놨을 거다. 어떻게 그 불상 찾아갔습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검찰이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그 USB를 뭐 버렸다, 휴대폰을 버렸다, 어쩐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이미 검찰도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다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파악하고 휴대전화를 지금 찾고 있다는 그걸 왜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버립니까? 예. 그걸 버려? 그 절대로 버리지 생명줄인데.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미륵보살 밑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뭐 가족 중에 뭐 조카나 친척한테 맡겼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네. 검찰도 지금 추적 중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검찰이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좀 불안하죠. 검찰은 저쪽 편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윤석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네네. 교수님 네. 오늘 제가 법조계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네네. 지금 명태균 씨 변호사가 네. 김연기 변호사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남 변호사 말고요. 알려진 분 말고요. 새롭게 이제 들어온다는 분 이름. 새롭게 오신다는 거 아직 저는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구나. 예. 아니 이 법조계로부터 들은 얘기 아닐 수도 있어. 예, 네. 예. 그렇다면 이것도 아주 골 때리는 일인데 김연기 변호사. 네. 나는 이제 스모킹 킴 또는 예. 딜레이 킴. 김연기 변호사. 네. 딜레이 킴. 딜레이 킴. 예. 예. 딜레이 킴. 어떤 분인데요? 그 이준석. 네. 완전한 오른팔. 이준석의 오른팔이요? 예. 엄청난 오른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김소연 변호사로 갔다가 그렇지. 갑자기 네. 김연기로 갑니까? 이준석과 철천지 원수였던 김소연이었다가 갑자기? 이준석의 최측근. 야 이거 진짜 딜레이 이상한데. 네. 오. 이거 참 아주 골 때리는. 네. 지금 명태균 씨를 제가 느끼는 걸로는 심정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은 빨리 곧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대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압박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분이 보면은 정무적 감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명태균 씨가. 예, 특히나 이게 뭐 많이 배웠거나 무슨 책을 많이 읽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생긴 지혜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의 지혜도 있으니까요. 근데 생활 야전에서 생활형으로 생긴 그런 지혜죠. 특히나 이제
뭐 나쁜 쪽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잔머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학의 통찰이라고도 합니다. 무학의 통찰.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정무적 감각,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한다고 그랬을 때 본인이 주장한 걸로 보면 네. 일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미뤄달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보면 전략적이죠. 굉장히 전략적인 거고 정무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어디서 쌓였을까? 예, 그 그건 양반이? 정말 이건 야전형 생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통찰인데. 아니 26살까지 그 소젖 짰다가. 소젖을 짜던 분이 네. 야, 정말 그래서 지금 보면 명태균 씨를 저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심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6개월 안에 자기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아주 높다. 쉽게 5월 10일 이후 거는 본인이 꺼내지는 않는다. 네. 어떤 다른 사유로 꺼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엊그제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다리를 놓고 하는데도 그게 꺼내지듯이 다른 사유로 꺼내질 확률이 높다.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이제 뭐 회유성의 발언이기도 하겠죠. 뭐 네. 회유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빨리 이렇게 꺼내놓고 일종의 영웅 아닌 영웅이 되라 뭐 이런 류로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절대로 먼저 이렇게 쉽게 꺼내진 않는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같이 결부돼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는 안 꺼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태균 씨는 본인이 지금도 여러 이제 법적 절차도 있잖아요. 뭐 예. 보석까지 해서 네. 여러 가지가 절차 중에서 맥시멈 6개월이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조금 더 심줄을 황소 심줄처럼 고래 심줄처럼 부리면 1심이 끝날 때까지도 저걸 버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임해야 된다. 지금 신 교수님 보시기에 명태균 씨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본인이 나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지금은 없어졌다. 원래는 이제 원대한 꿈을 꿨잖아요. 네. 뭐 차기 대통령까지 뭐 그림을 그리고 마치 이제 네. 그야말로 상왕처럼 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막 했지만 지금 그 뒤에 변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대인배처럼 막 얘기도 있었지만 네. 아주 지극히 작은 소아 이상의 모습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따님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극히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마지막으로 갔을 때 나오는 심리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본인 사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 빨리 나가는 거. 예. 지금 구속영장이 12월 3일까지 또 연장은 이미 됐다고는 하거든요. 아까 보도를 보니까 뭐 저기 김영선이나 명태균 둘 다. 근데 뭐 그거는 일단은 속보니까 전해드리고 다만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명태균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은 자기가 구속이 이미 될 줄 알았고 된 이후의 상황까지 상정해 놓고 지금 변호사를 골라가면서 선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누구의 이익에 좀 더 가까울까요? 명태균 씨가 앞으로 할 행동들. 가장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두 네. 번째는 본인이 살으려면 역시나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최종적으로 아직 무너진 게 아니니까요. 네네네.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강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넥스트 대통령을 뭐 언론에 나온 걸로 보면 이준석 대표를 세운다 말다는 그 다음 얘기죠. 그럼요. 아생년 후 살타니까 일단 본인이 살고 자기 우군 진짜로 보호할 우군들이 살아야 또 그 다음을 사니까 그렇게 보면 1순위는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이 되겠죠. 그 명태균은 지금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살려고. 본인이 1번이지만 뭐 두 번째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글쎄 그렇게 해서는 과연 명태균 씨가 뭐 얼마나 소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흙 속에서 발버둥 치면 더 빨려 들어가듯이 어느 네. 순간에 이제 훅 빠질 때가 있겠죠. 네. 그 이제 여론이나 지금 정치적 흐름을 봤을 때, 야, 윤석열 편 썼다가는 내가 일찍 나가긴 다 글렀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은 또 네. 노선이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통화라든지 당사자 간의 내용이 이제 어느 순간 나올 계기가 있겠죠. 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K씨가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K씨는 지금 명태균 씨하고 뭔가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까? 뭐 잘 아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네. 명태균의 이익에 이분이 부합하는 건지.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명태균 씨도 지금 이걸 공개한 분을 알잖아요. 예. 모를 리가 없죠. 예. 달리는 차 안에서 녹음한 것 같은 소리 들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명태균 씨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본인도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이익이 부합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이익이 부합하는 그 K씨는
윤석열에게 해로운 파일은 감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감추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변호인이 이제 중간에 어떤 중개가 되겠지만 명태균 씨의 일단 이익에 부합하는, 그래서 음모론 중에 제일 재밌는 아주 고도의 음모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녹취를 누가 흘렸을까 해서 정점에 명태균 씨가 직접 흘리게 했다. 이거 거의 방송에서 못 들어보셨죠? 더불어민주당이 깠잖아요. 그러면 네. 민주당한테 줬다? 그렇게 했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종의 빅브라더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꼬이고 지금 명태균 씨가 야전에서 생활형으로 얻은 그런 어떤 나쁜 쪽의 지혜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꼬이고 꼬는데 결국 자기는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흘릴 수 있다. 감옥 밖에 있을 때 그 2022년 5월 9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발언 말이 많대. 요거 네. 요거를 민주당에 주어서 이걸 까게 만들었다. 네, 네. 이거는 대통령실에다가 나 함부로 건드리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파일을 갖게 됨에 있어서 내 역할이 컸다고, 그러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시그널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양쪽에 다 던지는 시그널일 수가 이거 있는 무슨 거죠.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명태균 씨를 우리가 국민들이 네. 또 우리가 흥분해서 네. 화난다고 해서 쉽게 보거나 함부로 볼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파일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교수님? 뭐 거의 많이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윤의 그 5월 10일 이후의 발언도 있을까요? 지금 들어와 있는 제보로 보면 상당히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미 그거는 확보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그 사과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뭐 사과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명태균 쪽에서 나왔었는데 그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하지 마 했을 때 그 다음날에 전화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했다라고 하는, 뭐 싹싹 빌었다고 하는 그 대목은 이미 뭐 언론이든 뭐 민주당이든 어쨌든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듣고 왔는데. 야, 그거까지면 이거 내가 덕급이 아닌가? 근데 그건 왜 지금 어쨌든 뭐 언론사든 민주당이든 갖고 있다면 왜 지금 등장하지 않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일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뭐 비슷하게 듣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피해를 볼 필요가 없는 삼자라든지 또는 지금 많이 오픈돼 있지만 본질이 흐려질 만한 삼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에 등장하는 통화 내용이 많아서 예. 그거를 일일이 선별하고 거르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다 어쨌든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거기 나온 말만 믿고 바로 터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지난하게 오래 걸리는 걸로. 김건희 목소리는 안 나옵니까? 이미 어디선가 쓱 지나가다가 한 1초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게 1초 나온 거야? 그게 저는 김건희 많이 알려져 있죠. 여사가 아닌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닌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준서가라면 그게 진짜란 말입니까? 저는 몰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예. 신용환 교수님 말에 따르자면 1초 정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는 그렇구나. 저도 몰라요. 싹싹 빌었다면은 그거는 그 5월 10일 이후겠네요. 2022년 5월 10일 그렇죠. 이후.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겠죠. 대통령이 뭐 돼가지고. 이전이라고 해도 그건 문제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정치 브로커한테 네.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비굴할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뵀던 그 윤 대통령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발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도 만약에 그게 공개됐을 때 느끼는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평상시에 그 어떤 이런 모습 대비해서 예. 뭐 물론 명태균 씨 발언에 이제 어떤 허풍이 좀 들어가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적어도 뉴스토마토가 지난 9월에 네네. 이 사건을 폭로하기 이전에 명태균 씨 대화 중에 거짓을 잘 못 찾겠어요. 네. 맞아요. 실제 출발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이후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네. 때로는 또 저 호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장과 뻥을 섞기도 뭐, 그래야 하는데 되겠죠. 예. 근데 그 9월 이전 거는 거의 거짓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같이 일하는 스태프 강혜경 씨한테 하는 말 보면 특히 이제 그 이분들끼리 이제 트러블이 났을 때 공개된 그 녹취를 보면 약간 일부러
조작, 그러니까 뭐라면 유도를 하는 것 같은 녹취가 있잖아요. 네. 서로 돈정산할 때를 네, 보면은 일부러 네. 말을 막 해서 유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네. 자기가 답을 말해놓고 네. 일종의 강혜경 씨가 이제 대답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게 많은데 네. 그 전까지의 녹취들은 사실은 약간씩의 어떤 과장만 있지 팩트는 다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왜 저기 강혜경 씨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을까요? 굳이 뭐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다 해결했어 뭐 이런 거. 성격적인 면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예. 어떤 아랫사람이든 뭐 직원이든한테 또 자기가 진짜 이렇게 센 사람이라는 걸 해서 또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또 다른 데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또 있겠죠. 야 너 배반하지 마. 네, 그런 건 뭐 당연할 너하고 거고요. 비밀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배반하지 마 이런 그리고 의미도 있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이제 김영선 의원과의 약간 그 줄다리기성이 있잖아요. 보면 강혜경 씨를 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분은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에 이제 편을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아니 근데 그 왜 김혜경이 강혜경. 네네. 강혜경 씨는 이제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김영선의 최측근이 됐는데 궁금한 게 명태균 씨는 왜 이렇게 김영선을 밀어줬습니까? 자기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먹잇감으로 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처음에는 아마 자본이 많았을 걸로 알았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말이 나올 때 보면 이런 언급이 나오잖아요. 다른 그 변호사님이 했나? 그 제주에 누가 돈을 가지고 왔다. 그럼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추정을 해보면 지속적인 어떤 스폰서 관계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추정을 해보면. 이제 그런 쪽에서 굉장히 강한, 즉 권력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레벨도 분명히 갖추어진 5선의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알려진 자산이 70억이 넘게 신고됐던 게 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 자산은 100억도 넘는다. 뭐 이렇게 알려져 돈이 있죠.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자산은 많은데 네네네. 뭐 현금은 적고 부동산은 뭐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보면 몇 박자를 다 갖춘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이 돈을 빌려줘가면서 의정 활동을 하게 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렇죠. 지금 보도를 보니까 네. 오세훈의 그 최측근이면서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회장. 네. 이 사람이 이제 비선의 후원 회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오세훈의 비선. 2021년 3월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후 3,300만 원을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 이게 지금 드러났어요. 네네. 와.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저 설명으로 나오는 게 그 돈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불쾌해서 오세훈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양아치. 제일 양아치 같다고. 네, 그렇게 보면 네. 아주 지속적인 관계로 권력 부분을 활용하는 것과 돈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 아니 있겠다. 지금 다가 이렇게 뭐 돈을 그 3,300만 원 보낸 거는 다 이제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현금으로 줬다는 것도 이제 증언을 통해 나왔으니까 네. 이거 오세훈 시장은 차기 대권은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물 건너갈 뿐 이 사태로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조금 더 이제 그 본원적인 건데요. 예. 지금 보수 진영에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거꾸로요.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 때는 가치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없었죠. 그때도 없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예. 보수가 흔히 말하는 뭐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어떤 미래를 끌고 가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능력, 뭐 기존의 어떤 우리가 보수의 가치 철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 다 없어진 지 오래다. 그런데도 집권을 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오만으로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겠죠. 예.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그래서 보수 진영에 후보가 있다 없다 중요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만들 때 어땠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대릴사이를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때 적시타 히트치고 지지율 나올 사람이 누구라도 있다 그러면 데려다 쓸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순간도 후보가 저쪽이 없다, 대안이 부재하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해요. 또 데려와가지고 일단 적시타만 때려도 집권할 수 있다면 아무나 다 데려올 수 있다. 아주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지금 유승민 의원 보고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그때 지지율 1등 나오면 유승민 의원 후보 됩니다.
그렇겠죠. 맞아요. 아니 그 단체 철학이 없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정어리 TV 근처에 국민의힘 당사가 있잖아요. 있죠. 당사 있죠. 날마다 거기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네. 한동훈 비난 시위예요. 그렇죠. 한동훈이 꽤 신경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난 저희가 앞에서 한동훈한테 붙여놨지만 요즘에는 한동훈 퇴출, 살모사라고 막 부르고 심지어 탈모사라고도 막 부르면서 저희 PD가 이런 거 다 갖고 옵니다. 저희 지금 용파타 제작진이 이런 거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해경궁 진실은 또 뭐야? 이런 거를 지금 이 정어리 TV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 친윤계 보수 유튜버들이 다 이러고 있다고요. 예, 아니 근데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던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짝 먹으면은 이 안티들이 다 저 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짱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지난 그 대선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네. 막 그냥 박정희 생각했을 때 그렇게들 막 비난하고 막 들어눕고 그랬는데 네. 최근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탄핵시킨 한동훈이라는 거야. 아니 그거 한 사람 본진이 바로 윤석열인데. 본진 윤석열인데 네. 한동훈을 가지고 이제 그 탄핵을 시킨 주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이거 보면서 조금 더 저기를 나가 보면 뭐 지금 예. 명태균 씨 건하고 물론 크게 보면 연결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긋나지만 네. 하나 큰 담론으로 좀 본다 그러면 많은 지금 국민들이 여기까지 끌어올랐지만 탄핵하지만 쉽게 못 나가고 있잖아요. 탄핵을 하면 사실은 전 단계에서 특검을 어느 정도 가서 그렇지. 팩트가 완전히 법적으로 위반되는 게 규명이 될 때 이제 탄핵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트라우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미 보수 진영에서는 그 탄핵의 트라우마가 너무 다 뭘로 커. 자리 잡았냐면 크게 자리 잡은 게 일반 국민의 트라우마랑 달리 네. 소위 지금 보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모두 다 특검을 가면 결국은 본인이 집권 못한다. 요 트라우마입니다. 즉 본질적인 가치나 철학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가치나 철학이 있었다면 뭐가 됐어야 돼요? 패족까지 선언하면서 바닥을 그렇지. 찍었어야 되죠. 그런데 네. 바닥을 안 찍고도 집권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니까 현상만 남죠.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현상만 남죠. 네. 이 현상에 있어서 그걸 여전히 아무도 포기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탄핵이 어렵습니다. 어렵긴 할 너무 거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중형 뭐 이런 거랑 맞물려서 다 화가 나지만 지금 저들의 마음은 특검으로 가거나 특검으로 가면 100% 탄핵 간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가 못 된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몇 명을 개별 접촉해서 꼬셔서 온다? 절대로 안 되지 온다. 않습니다. 네. 저들의 그 욕망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 철학적 계산이 있을 때 끌려오는 거죠. 현상, 자리라는 현상만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타의로 오게 돼 있는 거죠. 타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가 5%가 되는 순간 안 올래 안 올 수도 없는 거 5까지 갈 것도 없죠 사실은.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녹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교수님 보고 저는 계시는 뭐 거고요. 직접 목소리에서 만약에 아까 싹싹 빈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 정말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고 모든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분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고 자, 한번 좀 위기. 내가 그 명박사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사과할게. 그 우리 마누라가 정말 우리 명박사를 정말 머리끝까지 존경해.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약간 본질적으로 다른 게 그 10월 31일에 민주당이 녹취 공개한 거를 들어보면은 뭐 말이 많네 이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공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명태균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범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사람들이 역치가 높아져서 뭐 또 녹취 나온다 한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까 봐 전 좀 걱정돼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슈를 덮는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정권이죠. 보통 이슈를 덮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홍보 자료 이런 것도 내면서 좀 중화를 시키는 게 상례인데 계속해서 나쁜 이슈로 나쁜 걸 덮는 그렇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요. 소위 매드맨 스트레러지죠. 그 광인 전략, 뭐 소위 이제 미친놈 전략이죠.
들로 산으로 동으로 서로 막 난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은 게 오빠는 누구야? 오빠가 맞아요. 누구래? 이런 맞아요. 것만 남는 거고 맞아요. 맞습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터지면서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정작 본질적인 게 나왔을 때도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6개를 공개하면서도 주변적인 것, 어떻게 보면 기자들 입장에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죠. 네, 예. 까십거리를 제가 가급적 경계를 하고, 아직 예.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술 먹고 뭘 어떻게 돼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가십으로 가다 충분히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얘기 안 지금 하시고. 제가 예. 얘기한 게 6가지가 다 법에 저촉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불법 예. 대선 캠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저도 나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까십으로 하면 훨씬 히트수 높아지고 클릭수 높아지는 정도는 저도 생방송 앵커를 쭉 해봐서 예. 잘 알죠. 아, 맞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 산으로들로 안 그래도 뉴스가 넘쳐나는데 맞아요. 예. 예. 지금 보세요. 거꾸로 제가 예화랑 거를 예. 제기한 게 벌써 3주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와서 훨씬 더 불이 붙고 있잖아요. 네. 예,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죠. 가십으로 일회성으로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예. 예화랑은 바로 불법 대선 대선 캠프입니다. 캠프. 이거 네. 굉장히 커요. 아,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그 걸릴 수 있는 사안이죠. 이게 확인되면은 이게 바로 탄핵 사유가 되고요. 뭐 네. 유행이 탄핵을 넘어서 임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예. 이 사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맞죠, 네, 교수님? 그럼요. 사후에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내란 외환의 죄나 실정 헌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 아니면 이제 형사소출을 못 한다는 걸 알고 그걸 믿고 지금 개무시 전략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일종의 이제 그냥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잖아요. 네. 답을 못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섣불리 아니라고 했다가 예. 나중에 사진이라도 하나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진이라고 하시면 그 캠프에 있었던 대통령 사진 뭐 이런 걸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의하던 사진이나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돌아가면 사진이 2개 공개됐잖아요. 네. 내부 사진. 거기에 소품들이 있잖아요. 예. 네. 디지털 전문가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소품 가운데 단 하나라도 쓰고 있거나 일치한 게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보고 있죠. 사실은 이제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제기했던 6가지에 대해서 매번 저에 대해서 소위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하고 오염시키는 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예. 뭐 심지어 뭐에 부역하는 놈이다, 뭐 정치 공작에 부역하는 놈이다, 뭐 수도 없는 개인적 철새다 비난 이런 거였잖아요. 네, 뭐 그죠? 예. 했지만 제가 그에 대해서 정면 대응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 시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용환이 뭐 회의체에 들어가는 대상이나 되냐 핵심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다. 회의실에서 본 적도 없다. 듣도 보도 못한 적도 없다. 좋습니다. 저와 회의실에서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찍힌 사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1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예를 들어 이 방송에서 오픈하면 그분들 얼마나 창피하고 뉴스거리 까십거리 많이 되겠죠. 그럼 본질이 아니잖아요. 제가 창피 줄 이유도 없고 그분들도 그 시간에는 아마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겠죠. 자기 맡은 일을 했겠죠. 예. 근데 어디서 찍힌 사진입니까? 회의실에서요. 어디 본캠프? 국민의힘 당사 본캠프 5층 회의실에서 찍힌 사진.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신 교수님이 직접 제가 찍은 게 찍은 게 아니고 찍힌 아니고 거예요. 찍힌 사진을 누가 갖고 있는 걸 지금 신 교수님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찍혀 있으니까 저한테 줬죠.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죠. 아니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신다는 거는 전 신 교수님이 너무 좀 젠틀맨이시고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또 소중하게 생각하실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참. 인간적인 부분을 버린다면 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 예. 대해서 정말 막말한 분들 다 저도 보고 있어요. 예, 남들이 예. 뉴스 전해주는 것도 보고 있는데 예. 제가 그렇게 하면 정말 본질이 계속 오케이. 흩어져서 그걸 맞습니다. 경계할 뿐이고 만에 하나 그게 정말 도가 지나쳐서 예. 황당하게 간다. 예를 들어 저보고 뭐에 앞잡이다. 예. 정치 공작의 앞잡이다. 이렇게 한 분들 네. 제가 고소할 수도 있죠. 명예훼손이니까. 그렇지.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봐야 결국 사람으로 그게 그들의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예. 산으로 들로 흩어지게. 또 그래, 참을 저 뿌립니다. 교수님의 이런 어떤 감정을 허비시키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어서. 예, 예, 자, 맞습니다. 비밀 캠프. 저 분명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거기 아닌데? 거기 뭐 우리는 비밀 캠프를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모두가. 그런데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여러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는 장해찬 씨도 예. 그 캠프를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뭐라고만 하느냐. 저는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까지 어떤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신 분은 다 공이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영세 당시 총괄 선대본부장이시죠. 선대본부의 실무 총책임자시죠. 네. 어떤 방송에 나가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평택에 소방관을 격려하고 와서 밤 10시가 너무 늦은 시간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께서 거기 들어가서 여기에 가서 밥 시켜 먹자. 불러서 시켜 먹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권영세 총괄 본사본부장께서 너무 늦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고 각자 먹자라고 이제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밥 먹고 가자. 여기는 어딥니까? 거기 너무 늦었으니까 또 집합금지도 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자. 거기는 어딥니까? 야, 이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단한 지적이다. 밤 10시가 넘었죠. 자, 그분들의 지금까지 해명이라 그러면 뭐 대단한 사무실도 아니고 자기들은 뭐 쓴바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남의 사무실에 가서 외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외부 음식을 시켜 먹는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그렇죠. 예. 평소에 얼마나 편안하게 내 사무실처럼 썼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렇지. 이거 한 방에 정리가 되는데요? 예. 일단 비밀 캠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많이 있는 걸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당시에 그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자예요. 예. 왜 그러면 급히 나서서 이런 해명도 하셨을까도 대충 추론은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자동 녹음을 쓴다라고 본인이 하고 뭐 구글로 그게 항시 저장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전화한 내용도 거기 자동 녹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를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명을 이준석 대표가 오픈하기 전에 뭔가를 해명을 하실 필요도 있었겠죠. 참. 이 정도로 그 거의 모든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진짜 그 신 교수님이 뭐 공개하신 내용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을 거의 못하고 있네요. 더 재밌던 것은 이철우 교수 가장 친한 친구로 알려진 이철우 교수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종찬 광복회장. 본인도 그 양재동, 예화랑 사무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양재동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는데 11월 11일 날 신사동 사거리에서 어르신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을 하고 걸어오는 길에 예화랑 앞을 걸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한 10여 장을 그 깜깜한 밤에 찍었는데 가로로 큰 입간판, 세로 간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물이 잘 보이고요. 밤에 찍었지만 대충 잘 보이고. 그리고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11월 18일 날 민주당 진상조사단 의원님들과 한 6, 7분 의원님들과 현장을 갔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철제 펜스로 사랑키 한 2배 높이만큼 철제 펜스가 있고 입간판 없어졌고 세로 간판도 다 없어졌어요. 건물 안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뒤에 일종의 이제 후문 성격의 뒤쪽도 철제 펜스를 높게 치고 철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시겠죠. 원래 우리가 계획된 대로 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공교롭게 시점을 보면요. 첫 번째로 11월 18일 저희가 갈 때까지 예화랑이라는 거 뉴스 기사에 찾아보시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강남 화랑이라든지 가로수길 화랑이라고 했습니다. 가로수길에 보시면 조그만 부티크식의 화랑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화랑이라고 보도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느낌상 물론 그게 증거인멸까지 갈지 말지 뭐 증거인멸이라고 일단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더 놀랍게도 저도 놀랐는데 주간조선인가 하여튼 조선에서 이런 보도를 엊그제 했죠. 그 건물을 20년 장기 임차를 한미약품그룹 계열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48억을 보증금으로 벌써 지불을 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내년 말이나 돼야 새로 지어진다고 해요. 2006년에 지은 새 건물이에요. 그렇게 낡은 건물이 아니에요. 아직 20년이 안 됐잖아요. 이거 상도 많이 탄 건물이에요. 뭐 이 멋진 건물 무슨 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허물고 새로 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미약품그룹이 돈이 없는 그룹입니까? 그 돈이면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야. 복제약 별로 없어. 제약 업계에서 항상 랭킹 5위 안에 있는 제약 회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알려진 건 어머니와 이제 아들 간에 이제 예. 분쟁 이런 게 알려져 있죠. 예. 한미약품그룹 입장에서 땅을 사서 새로 지어도 되고요. 네. 그렇지. 신축한 건물을 사도 되고요. 예. 근데 굳이 왜 그 예아랑 거를 20년 임차료를 하는데 아직 지어지지도 않는데 내년 말이나 지어질까 말까인데 예. 그걸 선 임대료 보증금을 총 68억 중에 48억을 지금 선납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뭔가 이제 굳이 추정해 본다면 그것도 이제 증거 인멸의 영역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예, 예. 또는 뭐 조금 더 제가 이제 기업에서 CEO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뭔가 한미약품그룹 입장에서는 파킹이라든지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왜냐면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으니까 예. 예. 뭐 자금의 파킹 니즈라든지 아니면 또 고려해야 한 영품권에서 보셨다시피 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신주 발행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지. 이제 예.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한다든지 또는 그런 쪽에 잘 보여야 되는 니즈도 있겠죠. 그런 쪽에 잘 보이는 누군가 인맥들이 있겠죠. 예. 예, 그런 니즈들이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상한 계약이기 때문에 예. 추정해 볼 수 있다. 일종의 뭐 거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미약품 담당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들은 손해날 게 없다. 잘 안 됐을 때는 그들이 토해낸다는 뭐 조건이 있다나 뭐 저기에 보도에 그런 식입니다. 진짜요? 와. 윤석열 후보는 왜 비밀 캠프를 만들었습니까? 대단하다. 거기다가. 대단하다. 제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저희 정책 보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오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자회견을 오전에 하잖아요. 네. 오전 10시, 11시 요쯤에 많이 하니까 기자회견을 예를 들어 11시에 하면 10시에 오늘은 뭐 교육 분야다 그럼 제가 네. 서머리를 하고 교육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이제 이 일종의 단기 속성 과외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잘 안 들으시고 뭐 1시간 말씀하시면 한 50분.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분이 59분을 혼자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59분은 과하고 50분은 혼자. 50분은 한다. 50분은. 그게 그거이긴 한데 어쨌든 아니, 50분 한다. 배우는 시간인데 왜? 왜냐면 못 또 이렇게 10분은 있어요? 어쨌든 이걸 살펴봐야 되니까. 50분은 농담이지만 네. 하여튼 굉장히 이걸 즐겨 하시죠. 그리고 말하는 거를. 말씀은 굉장히 재밌게 하세요. 이렇게 후배들을 싹 끌어들일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굳이 농담드리자면 동네 형동생이나 네. 사회에서 형동생으로 만났으면 참 좋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술도 많이 네. 사줄 거고, 네, 예, 호기롭게 그냥 뭐 동생들 갖다가 이제 좋은 삶의 조언도 그냥 녹진히 하실 것 같은데 왜 괜히 이제 고위 공무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경험담에 의거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겠네요. 야, 이거 내가 그 예전에 수사해 볼 때 말이야. 막 이런. 그렇죠.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게 지금 국정까지 여러 가지 난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제 실례니까요. 실사례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토큰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 개혁하는 것들도 나오고 했는데 예. 쭉 이제 한 4, 5분 이렇게 들으시다가 그 말이지 내가 이 금융 쪽에 이 수사를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면 이제 쭉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의 수사를 뭐 10년 했든 20년 했든 과연 그게 금융 전문가다. 우리가 필드에서 얘기하는 금융 전문가랑 다른 거잖아요. 본인들은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해.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검사를 갖다 친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 필드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과 다른데 이제 그게 막 겹치고 착오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런 난맥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제가 몇 군데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사실은 제가 떠나는 계기가 된 사건 중에도 하나지만 유니캠프에서 예, 가장 어그로를 많이 끌은 공략하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병사 월급 200만 원. 그거 이제 온데간데 없죠, 뭐. 아니요. 실제 지금 그렇게 향해서 가고 근데 있잖아요. 이제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보도가 네. 깔깔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된다라든지 네. 군 복지 예산을 뺀다든지 뭐 그거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 네. 가지 또 안 좋은 악영향이 있으니까.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니들이 네. 그걸로 살아. 견뎌라. 네. 뭐 그런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야말로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네. 일단 크게 약속을 해놓고 간판 공약이 돼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뒤로 물리기도 어렵게 돼 버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수많은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자극한 거고 군에 네. 지원하는 당사자들의 네. 표심도 자극했고 그건 분명히 선거표에 영향을 미쳤겠죠. 아, 충분히 영향이 네. 되죠. 근데 그날에 그 아침에 저기는 악몽과드 같은데 갑자기 이제 병설급 200만 원 얘기가 아침 새벽에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전략조정회의를 들어가면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뭐냐면 갑자기 이걸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산이잖아요. 예산이죠. 갑자기 200만 원 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어제까지 없던 공약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최소한 어떤 정책 공약으로 온다면 제가 모를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마지막 취합을 하는 아니 사람이니까. 정책 총괄실장인데.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도 대충 예를 들어서 듣기는 해줘. 주소 아직 완결은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준비 중이야 뭐 이런 얘기라도 듣는 건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한다는 건지 지금 당장 한다는 건지 몇 년 후에 한다는 건지 그다음에 평균인지 그냥 날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병장은 220 뭐 상병은 180 해도 200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또 하나가 있어요. 하사 중사 상사 소위 부사관 분들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연봉이 다 200 밑에였어요. 형평이 안 맞다 이거야. 직업군인도 그 밑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더 중요한 거 네. 9급 8급 공무원분들도 맞습니다. 기본급은 그 밑에였어요. 예, 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는 조기웅 장관이 원래 예산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회의를 들어가면서 급하게 이거 예산 좀 뽑아달라고 하고 회의를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출입 기자가 한 120여 분 있었는데 네. 동시에 갑자기 전화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올라갔다 이거예요. 저희는 검토를 하질 못했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비선에서 검토를 했을 수는 있겠죠. 저희가 예. 모르는. 예. 아니면 그냥 갑자기 올려라고 됐을 수 있겠죠. 예. 그 비선이라고 하면은 혹시나. 요즘 대통령실은 바로 여사 쪽을 뭐 생각합니다. 여사 쪽일 수도 있고 그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후일담 들었죠. 뭐 전날 누군가가 뭐 청년들과 뭐 술자리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히트 칠 거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서 그래서 바로 야, 이렇게 됐다. 그거 해 이렇게. 아, 그래서 정말 됐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후일담들이 있는데 네. 물론 그건 뭐 좀 더 실제 뭐 그 후일담으로 그냥 네. 들은 얘기니까요. 예.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날 절망하셨네요. 완전히 참담했던 게 나중에 이제 회의에 돌아와서 예산 얼마냐니까 그 당시 약 2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5조가 추가돼서 약 7조 2천억 정도 돼야 된다. 네. 그럼 그 당시 국방 예산이 한 35조 가까이 됐을 텐데 35조 중에 5조를 빼려면요. 네. 국회에서 증액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쉽지 네. 않을 거 아니에요. 예. 5조를 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첨단 무기를 구매를 덜 하든지 전투기를 뭐 몇 대를 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K2 전차 이런 거 자체 개발하는 거 발주를 덜 하든지 뭐 여러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계산 결정으로 네. 맞춰 봐야죠. 예. 갑자기 뭐 인건비를 늘리는 것인데 네. 그 항목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항의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 월남전 참전 뭐 전후에 고엽제 무슨 뭐 이런 예. 분들 있잖아요. 아유, 이분들의 그건 생각 참 못했다. 명예수당처럼 이분들께 드리는 게 뭐 40만 원인가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에. 예. 이분들이 정말 입에 그분들로서 억울함도 있지 뭐 입에 못 담을 얘기를 제가 막 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만큼 주는데 뭐 의무적으로 가는데 200만 원을 쫙 하고 이제 하시는데 네.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건 예상치도 못한 이제 영역의 것들까지 해서 예. 이렇게 졸속으로 된다고 한다면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집권했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그래도 복판에서 목도한 놈으로서 예.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아. 물론 졸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예. 들면 이장 통장 그 수당들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주는 걸 민주당이 예.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막 빗발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어디 면단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10만 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지역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빗발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저희도 대응을 하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도
묻고 더블로 가처럼 예. 저희들 일단 20만 원 해놓고 예. 거기다 회의 수당으로 붙여서 5만 원을 더해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그거는 선거 전략 전술 측면에서 있을 수 있지만 예. 아까 같이 국가의 전체 근간의 예산까지 흔드는 이런 것들을 예.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한다? 예. 저는 제가 너무나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도 이런 스타일은 바뀌지 않고 도리어 더 그렇죠.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의대 증원 2,000명도 유사한 방식으로 던진 거 아니냐는 얘기를 그렇죠. 나오고 이게 우리가 조삼모사도 좋은 표현인 게 조삼모사가 아니라 이건 이제 계약이다. 네네. 시스템을 흔드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월급 200만 원이랑 전 의대 증원 2,000명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네. 네,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있고 사실은 그걸로 거짓말 치다 저한테 들킨 게 한 2가지가 있죠. 또 있습니까? 뭐 제가 이제 이거 명태균씨 거에서 엇나가 죄송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김포 서울 편입이 얼마나 총선 때 이슈였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거 심지어 국민의힘 당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이걸 합리화를 하려니까 오랜 기간 검토했다는 말을 해야지 보통은 합리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굉장히 길게 검토했다라고 누군가가 그런 발언을 한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참 그분들께는 불행하게도 네. 당시 김포시장이 제 대학 후배고 잘 아는 입장이었어요. 저한테 직접 공약을 보낸 게 있습니다. 제가 딱 살펴봤을 때, 뭐 저도 뭐 컴퓨터는 아니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짜줘봤는데 없어요. 뭐 메갈로폴리스니 뭐 메가시티니 뭐 서울 편입이니 아예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기억에도 없고.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제가 뻥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가 김포 양평 서울 것도 편입. 초반에 마찬가지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양평도요? 예, 서울 양평권에서 이분들이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뭐를 이렇게 이제 하려면 길게 검토했다, 사전에 했다. 예. 초반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3월 9일까지 네. 그게 만약에 대안이 지금 보면 원안이 있고 대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안이라고 그러면 대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용어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네. 제가 공약집도 제시해 드렸어요. 공약집에도 그 말이 없고요. 공약집엔 딱 한 줄이 들어가죠. 그 한 줄을 위한 로우 데이터는 이만큼이겠죠. 네. 지금은 뭐 버리고 뭐 업주 일부 이제 메모가 있지만 마지막 공약집에도 뭐라고 되면 송파대로 양평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에요. 여기서 대안이라고 그런다면 변경, 전환, 폐기, 원안을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전환, 변경, 폐기 뭐 여러 이런 비슷한 류의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없어. 아이고 인간들. 다 그냥 막 던진 거네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급하게 물론 그게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대충 알아요. 인수위 때 이제 밀고 들어온 것인데 예. 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려다 이제 얻어 걸리는 거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제가 바로 그런 거짓과 위선 물론 저도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사람인데.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국민들 앞에서 예를 들어 당신의 육성이 나와도 뭐 바람소리가 들어갔느니 국감장에서 제가 11월 1일 날 선서하고 할 때 예.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뭐 바람소리가 들어가서 이변조가 된 것 같다는 이유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셨어요. 도대체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과연 버젓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11월 7일 날 대국민 담화인지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방화라고 저는 생각을 담화가 아니라 담화보다는 저는 방화라고 생각하는데 예.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생각하면 거기서 불과 며칠 전에 오픈됐잖아요. 예. 근데 기억이 없다. 예. 내가 했다 그러면 뭐 일종의 덕담일 것이다. 류로 이제 쭉 설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해명도 아주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성의가 없어요. 해명. 그래서 거짓말도. 그런 거짓 위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뭐 제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저만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는 밝힐 건 밝히는 게 맞다. 저는 폭로라는 단어도 좋아하지도 않고 평소에 써본 적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교수님 앵커 출신이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원래 말을 잘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아니, 정책통이셔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진짜 청산교수이신 것 같아요. 진짜로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좋은 정말 귀가 즐거운 스토리텔러이긴 한데 내용은 너무 심각해가지고. 네. 그 캠프 때 그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를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봤죠. 예. 사실은 서로 이제 금기어처럼 돼 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캠프에 근무하면 사람들이 실세다 허세다에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저기에 줄 대도 되는가. 그렇죠. 이런 누가 생각하지. 누구의 측근이다가 예.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하게 빨리 서요. 공개적으로 측근 인증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이 파일을 찾아보게 된 직접적 계기가 두 가지가 있던 거예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아무 말을 못하고 고소고발도 없지? 그렇죠. 라는 게 직접적인 또 이유고 또 한 가지가 한양대 무용과 교수라는 분이 무슨 R&D 예산을 뭐 어떻게 해서 시범 사업으로 뭐 처음에 160억을 했고 350억 가량을 이제 국가 예산을 다 갔다. 근데 거기 나온 단어가 스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마음 건강, 뭐 병사들의 마음 건강을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한다. 근데 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인데 하고 제가 찾아보게 된 거예요. 했더니 토시만 다르고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디지털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가 그 당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걸 선포를 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의 총책임자가 이제 어느 분이 국회에서 질문하시던데 김창경이라고 하는 한양대 교수님이세요. 예. 전 뭐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커리어도 충분히 그 분야의 최고 탁월한 뭐 1인자, 2인자에 속하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김종인 박사님, 사모님의 뭐 사촌 동생이라고 저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회의를 할 때 그 원탁 이제 후보실에서 하는데 후보께서 회의는 사석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술 먹고 이렇게 뭐 놀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형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반갑다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네. 그 멤버들 다 들었죠. 뭐 두 분의 부친께서 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연희동 뭐 골목에서 놀았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 에피소드를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의 힘이 누구한테 실리기 시작해요. 누가 실세냐가 딱 인증이 되는 거죠. V0.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분, 형이라고 불린 이분은 이분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구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떠났지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뭐 김건희, 윤석열 거의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제가 어쨌든 모셨던 분들인데 뭐 김건희 여사를 제가 모신 건 아니지만 모신 분에 대해서 또 함께 일한 분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인증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런 한양대 뭐 무용과 분이 뭘 가서 디지털화를 한다? 저도 실수를 금치 못했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말을 하지 않죠. 제가 실례로 들어드릴게요. 서울의 소리에서 뭐 몇 시간 통화 이런 것들이 7시간 12월인가에 언제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참여하는 회의단은 거기서 회의를 하면 실무자들이 바로 액션으로 이어지는 회의체잖아요. 공식적 대응은 저희 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비공식 단에서는 뭐 회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공식 단에서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왜 없는 걸까요? 이미 금기어기 때문에 없는 거겠죠. 아이고.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누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떤 직원이 그 여직원이 백을 들고 왔는데 이거 디올백이야? 이 한마디 했다가 진짜요? 그럼 잘렸어. 진짜요? 잘렸어. 디올백이라 물어본 거잖아요. 디올백 들고 왔으니까 디올백이라고. 디올백은 금기어야. 금기어. 용산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때 이미 신 교수님은 다 파악하셨어.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이 밑바닥.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 금기어 말고도 또 다른 금기어가 그 캠프에는 혹시 줄리도 있겠지, 줄리. 금기어가 많았을 수 있겠네. 아예 이제 캠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제 뭐 중간에 그 건진법사라는 분이 뭐가 오픈이 돼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속 논란이 세게 왔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속이다 뭐 이런 류의 단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그 누구도 꺼내지 않는 거였죠. 뭐 비공식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알지 공식 캠프에서는 뭐 그런 뭐랄까 세간의 논란이 될 만한 주제, 특히 VIP가 될 분들 관련한 주제는 거의 이제 언급을 거리시는 분위기였거든요. 안 하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그 밑바닥을 우리가 지금 낱낱이 보고 있는데 교수님,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이게 뚝 떨어지다가 주택 가격 떨어질 때 부동산 주식 가격 떨어질 때 뚝 떨어지다 끝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뭐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 잘 없잖아요.
하다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한번 튀잖아요. 엊그제 17%니 15%니 하다가 지금 20 올라가니까 또 깽가리 치고 예.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중형을 받았다니까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나죠. 네.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봅니다. 요때 이제 오버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나오고 예. 오버하는 어떤 책임자급의 발언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사실 이미 많이 나왔어요. 또 네, 생중계를 너무 많이 하자 나와가지고. 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죠. 이때는 그럼 이 데자뷰가 안 느껴지세요? 박근혜 대통령 훅 떨어졌죠. 탄핵 당할 때 어땠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떨어지다가 있었어요. 예. 근데 살짝 바운스했죠. 살짝 바운스 할 때 여러 가지 대안도 모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 거국내각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었고. 예, 개헌 얘기도 있었고. 김병준 당시 네. 위원장님 뭐 어떻게 해서 뭐 그렇죠. 한다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뒤에 약간 방심을 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뭐 하면서 속절없이 떨어지죠. 네. 속절없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이제 온다.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이 대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제가 예상하는 건 진짜 그 육성이 나오거나 하면 첫 번째 보수 원로라는 분들이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원로 기능이 거의 없어졌죠. 존경받는 원로 뭐 누구 보셨어요? 가장 그래도 적이라고 하시던 분도 김 박사님도 요새 김종인 박사님도 뭐 이렇게 김종인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박사 나오고 하는 봐요. 거 보면 예. 그런데 여하튼 보수 원로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낼 겁니다. 예, 그러면 바로 보수 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메이저 언론들이 아마 분위기를 다 잡을 겁니다. 네. 그러면 덩달아서 아까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는 특검이나 갔을 때 본인들이 못 잡는다 생각한 사람들이 일제히 임기 단축 개헌을 먼저 밀고 나올 겁니다. 예. 자, 어느 쪽이든 제발 좀 그걸 좀 까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빈다는 그 파일을 좀 깠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그 특검 재의결하기 전에 네. 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저희 제작진이 아주 짧게라도 그 얘기는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여론 조성팀 얘기는 짧게라도 좀 예, 우리 신 네. 교수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공개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거의 다 이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불법 선거 운동이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허위 사실에 의한 그 네. 명예훼손이고 그거는 곧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거니까요. 3월 9일이 대선이었고 3월 2일 날 불과 일주일 전이죠. 아침 6시경에 오마이뉴스에 이제 그 소위 120개나 되는 단톡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게 이제 뉴스 기사에 나왔고 네. 거기서 N- 아마 N은 넘버겠죠. N-20인가 해가지고 그 20번 방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인 뭐 부산시장, 뭐 박형준 시장 등등이 선대 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누가 조금 걸핏하면 고소고발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허위 사실이다 뭐 강력히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이 예. 유리하다면 바로 하고. 지금 명태균 씨한테는 왜 못하는지 모르지만 네. 저한테도 고소하잖아요. 예. 그 당시도 아마 그게 예를 들어 팬클럽이 자율적으로 했다 이렇다면 당연히 뭐 허위 고소를 사실이고 했겠죠. 고소고발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공식 회의에서 제가 회의에 적어놓은 타이핑한 당시에 예. 거를 보면 빨간 글씨로 오마이뉴스 보도라고 돼 있고 예. 대체 대화방 뭐 각별히 이제 들키지 않게 주의를 요망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대체 대화방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 거를 들켰으니까 폭발을 하고 새롭게 새로 다시.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대체라는 말이. 네. 그럼 이제까지 걸린 거는 뭐 다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는 정말 각별히 조심해라. 이게 공식 회의체에서 논의가 된 거잖아요. 네. 예. 당연히 그럼 다 인지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허위 사실이다 고소고발하겠다로 나갔어야 그러겠죠. 되는데 예. 그 컨텐츠는 더 문제죠.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해달라, 윤석열 후보를 더 좋은 쪽으로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측이 있고 그걸 생성하는 측이 있고 예. 이거를 전파하는 측이 확산하는 쪽이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걸로 지금 취재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컨텐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TV 토론 준비해 보면 TV 토론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 목표는 뭐예요? 국가를 상호간의 어떤? 덕령하기 위한 비전, 그렇죠. 철학, 뭐 내용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일거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된 거잖아요. 원래는 선의의 경쟁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 거기에 보면 목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악마와 트라우마를 자극하라, 뭐 이런 게 돼 있고 빨간 글씨도 또 막 돼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이제
어떻게 그런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에서 양념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일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거티브 팀 뭐 이렇게 예, 구성해가지고. 네거티브도 선거 전략이니까 네, 뭐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목표나 세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법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뭐 악마와 뭐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당이 운영한 카톡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해명하시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단톡에 들어가 있어서 나는 뭐 글도 안 쓰고 그냥 뭐 몰랐다. 이게 이제 기본 해명이잖아요.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톡에 저도 남들이 초대해서 들어가서 한 번도 글도 못 보고 그냥 요즘 카톡에 보면 모두 읽음 기능이 있어서 그냥 네.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들어가 있다? 그거는 상당히 또 얘기가 다르겠죠. 다르죠. 무게감도 다르고 다르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악마화가 컨텐츠가 유통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인지는 했겠죠. 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한 법적 문제가 그러면은 되겠죠. 결국 이제 댓글 힘이 네. 가동됐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것이고 한동훈 요즘 가족의 그 네. 악플단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 뭐 갑자기 그 장해찬 씨가 이제 정의의 사도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예,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이 처벌을 받은 아주 강력히 처벌을 받은 뭐 두루킹 사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족끼리 진짜 선의로 우리 아빠 앞으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걸로 보면 네. 뭐 그래프까지 해서 나오는 걸 보면 이미 그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잖아요. 예. 이 동네는 댓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 아주 횡행하고 그래서 이 오염된 토양 위에서 뭐가 선한 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이 윤석열 정권 또 국민의힘의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짧게 광고 하나만 마무리하는 차원을 드리겠습니다. 정어리물 듬뿍 도가니탕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하셔가지고 지금 준비해 놓은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물이 아주 진하고 사고를 우려낸 원액에 또 도가니가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콜라겐이 기가 막히겠구만. 네, 지금 듬뿍 도가니탕 예. 국물을 집에서 사고를 우려낸 것처럼 아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원액이라고 합니다. 예.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념 쳐서 드실 수 있고요. 정어리몰 녹용상화차도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하루에 한두 잔씩 꾸준히 드시면 몸이 따뜻해져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감기 걸리기 어렵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2박스 100포 1+1 행사 중입니다. 올해 겨울 정어리몰 녹용상화차 드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감기 이겼어요.
감기가 났는데 녹용 쌍화골드를 먹고 나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게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감기 걸렸을 때 감기를 제압하는 예. 능력도. 지난번 제가 처음 출연했다고 저걸 선물로 주셔서 제가 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뜨거운 물에 타먹는데. 좋아요. 와. 진하고. 아, 진짜 예. 선상 방송 너무 잘하신다. 광고에 또 숟가락까지 올려주시니까 와, 대단하시다. 먹방까지 했으면 아마 조만간 김용민 TV에서 네. 뭐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한번 제가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제 윤석열 정권은 이제 완전히 끝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 소위 국민들을 정말 어느 정도 개돼지로 생각해야 그 정도의 말을 대국민들 앞에서 예. 소위 청와대 참모진 등등까지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곧 끝이 임박할 수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아. 모든 동물 거기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을 물리치고 이제 그 순회가 된 그 돼지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실사판이 현실판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쓰여진 연도는 1945년도입니다. 2024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현실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참담합니다. 네. 아, 참 이런 그 우리 신용환 교수님 존경한다고 정현희 님이 댓글도 주셨고 우리 김일웅 님은 이 상대에 대한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가십성들을 일부러 공개하지도 않는 이 교수님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댓글도 주시고 책 한 권만 읽은 선무당이 무섭다 열무콩님 아무튼 우리 최송환님 물빛님 정어리 한 마리 추가요 비와누님 김은숙님 바오밤나우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선 비밀 캠프 요거 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 무효가 되면은 30몇억 원. 4억?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자, 근데 말이죠. 지금 그대들이 먼저 걱정하셔야 돼. 윤석열 비밀 캠프 요걸로 해서 당선 부여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이 398억이야. 그렇죠. 거기도 400억 수준. 네, 398억. 니들 걱정이 나기 바랍니다. 예. 참 큰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이게 집권한 정당부터 시작해서 이게 비밀 캠프를 운영하고 버젓이 거짓말 또 불법을 획책하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우리가 갈 길이 많은 그런 갈 길이 아주 긴 네. 그런 한국 정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시국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우리 국민들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의를 위해서 분투하는 그 자세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박영식 앵커님 수고하셨고 네, 고생했습니다. 김용민이도 고생했어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